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민 보호고, 국민 보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체적 생명과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생명, 인권, 인격권. 근데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월북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우리 사회적 생명이 죽어요.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 우리 진실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의 자료인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 있는 기록들은 지금 다 밀봉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공개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개를 거부하는 감추는 사람이 바로 왜곡한 범인이다라는 거죠. 김 의원님은 네. 그 해경의 이번 발표를 듣고 어떠셨어요? 먼저 정말 공무 중에 북한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사살되고 죽음까지 맞게 된 유가족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과 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 의원님께서는 뭐 조작까지 말씀하시는데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한 달 같이 지났는데 지금 사실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었고 이제 일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막 시작할 즈음에 또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대출 받은 사람 금리도 오르고 있고 또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폭락 사태를 맞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시기에 굳이 이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부터 한 거예요. 이런 면에 봐서 굳이 이 시기에 해경에서 어떻게 보면 비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비문이거든요. 해경의 발표가? 저는 비문이라고 봐요. 어떤 왜냐하면은 이게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전 후보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산자부 배공기 장관, 물론 구속이 기각됐지만 뭐 이런 흐름이라든지 공공기관장이나 관계부처장에 대한 압력, 사퇴 압력이라든지 이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시기에 비문의 형태로 해경이 이것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이 판도라의 땡땡땡을 우기는 정부가 범인이다. 이기고 있다. 해경이. 아직은 그런 것 같다. 아직은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예. 증거들은 그때 그대로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거죠? 전혀 이유 없이 결론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죠? 인정하죠? 네, 결론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빨리 발표하나요? 좀 더 뭐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취합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해경에서 발표를 했어야지 이게 과거 정부의 조사가 좀 이렇구나라고 국민들이 수긍할 텐데 지금은 그냥 전선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봐서는. 똑같은 증거인데 그때는 맞았던 것이 어떻게 지금은 틀리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때 나왔던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박 빚이 해경에서는 2억 6,800이라고 했어요. 전체 빚이 3억 정도 되고 그중에 도박 빚은 2억 6,800이 있다. 예. 근데 인권위 조사 결과 2배 이상 뻥튀기 됐다. 군이 발표한 그 금액이 뻥튀기 된 금액이다? 그래서 해경이 발표한 도박빚 금액이 2배 이상 뻥튀기 됐으면 도박빚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보면 이분이 어쨌든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안정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최소한 4, 5천은 될 거예요. 다른 부수입이 있고 또 와이프도 뭐 벌고 하니까 그러면 1억 몇 천이면 예. 충분히 감당하죠. 그 돈 가지고 월북했겠냐 그 말씀.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실족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가지런히 벗어놓고 뛰어내렸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당시에도 나왔는데 DNA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사회 공무원 신발이라는 증거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구명조끼가 2개가 있어요. 일반 이제 우리가 배를 타면 일반 국민들이 입는 간편 조끼 그리고 선원이 입는 훨씬 좋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성능 좋은. 성능 좋은. 조끼. 예. 그걸 안 입었어요. 그것도 걸려 있어요. 걸려 있었어요.
아, 그러면 왜 배 위에서 간편 구명조끼라도 왜 입고 다니죠? 그게 수칙이에요. 아하. 그럼 당시 조류 흐름상 흘러서는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조류가 아니었다. 인위적으로 수영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간 거였다. 해경이 진짜 바보 같은 게 부유물을 잡고 있었잖아요. 예. 제가 파도가 얼마나 센가 해서 그 작은 부유물 같은 거를 바닥에 던져봤어요. 예. 1초 만에 1, 2m 이상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조류가 그렇게 세요. 빨라요. 예. 그래서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예. 그 조류를 거슬러서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그때 해경 발표는 뭐였냐면 조류가 다른 방향이었는데 북한에 가 있다는 거는 자력으로 갔다는 걸 입증한다. 그렇죠. 근데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조류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아 그건 이론적인 거고 조류 자체가 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해경이 말을 바꿔서 조류로 인한 월북 시도설은 예. 아예 그냥 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건 특종인데 예. 가장 의문이 해경에서 그 감청 내용을 다 듣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까? 아, 당연히 듣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수사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사 원 자료잖아요. 예. 감청 자료가 못 들었어요. 해경은 못 들었어요. 해경은 못 들었어요. 그럼 이거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군이지 합참 국방부. 국방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예. 해경은 못 듣고 이제 들으러 갔어요. 예. 해경 수사관 3명이 들으러 갔는데 이거는 니들도 들으면 안 되는 국가기밀이다. 듣게는 못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발췌문을 예. 보여주는데 문제는 발췌문도 녹취 전체가 아니라 네. 일부 조각만 보여준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하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월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담긴 그 부분만 보여주고 아니 해경이 최종 발표를 해야 되는 그 당시 수사 담당 그렇죠. 기관이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그걸 뭐 오리지널 정보를 못 봤다. 못 봤다. 자, 그리고 군이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이원의 사무실로 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해경이 찾아와서 뭔가 양심 선언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어요.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사실 수사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겁니다. 아, 수사 전에 해경 수사 전에. 해경 수사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자백을 했다. 그렇죠. 국방부에서 이미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수사는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근거들만 오려가지고 취사 선택을 했다. 그렇죠.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거죠. 선택적 수사. 그러면 군은 그 방침을 스스로 정한 겁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다. 그러면 월북 프레임을 누가 짰겠느냐 하는 게 23일 오전 1시에 열린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여기에서 방침이 나왔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밀봉된 상태에 있다. 그 회의는 공무원 이 씨가 소각된 지 3시간 만에 열린 예.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셨던. 예. 그때 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러던 것 같아요. 깨우지 않았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방침이 정해졌다는 거는 추정이신 제 거예요? 추정입니다. 추정이신 왜냐하면 그 거예요. 이후에 한 가지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월북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거든요. 월북, 실족, 극단적 선택. 한 가지 가능성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게 100%다라는 식으로 국방부 장관이 우리 상임위원회 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 김병욱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해경을 믿지 않고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전 월북으로 프레임을 짰다? 저는 그거는 정말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상상과 추리를 우리 하의원님 하신다고 봅니다. 그 많은 회의석상에서 그런 것이 사전 각본을 짜고 월북으로 단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사를 꽤 맞추기로 했다라고 하의원님이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증거는 있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말로 정말 묻지마 정치공세 아닙니까? 저는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심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 최순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에 좀 나왔을 때 우리 당내 친박 의원들의 심리 상태랑 비슷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믿고 거지. 싶지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그렇다면 하의원님, 문 정권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데 월북자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들떠 있었어요. 문정부가. 왜 들떠 있었냐면 2020년입니다. 이게 2년 전인데 6월에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됩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도 하고 싶고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딱 9월에 네. 이 사건이 있었던 9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8일 날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고 9월 12일 날 김정은 답장이 옵니다. 아, 답장이 오면서 뭔가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남북관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더불어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움트는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초대형 악재로 돌출한 거죠. 이러다가 남북 대화 채널 다시 막힌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리한 이런 월북 프레임을 만드는 시도를 전 했다고 봅니다. 최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론조사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국정 전반의 하향함에 있어서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 다 처리된 부분들도 끄집어내서 재수사를 하고 재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군과 해경, 기타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뭐 본 것도 있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돼 있는 것은 예. 뭐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정치 공세로 안보 이데올로기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법인데 예. 이제 해법은 관련 자료 중에 지금 밀봉돼 있는 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이 문제로 회의를 했던 자료들. 예. 국가안보실 대통령 자료. 기록물 자료, 예, 국가안보실 자료죠. 그래서 저는 김병호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병호 의원님 말씀이 저는 극소수의 의견일 거라고 나는 보는데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거부를 했거든요. 같이 보자. 같이 보자. 그럼 협상도 안 하겠다 지금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미 발표를 한 건데 그럼 김병호 의원이가 설득 좀 해줘. 입장 바꾸게. 그 정도만 되면 우리도 뭐 충분히 이제 상의해 볼 수가 근데 이제 있다. 우리 하 의원님이 지금 상상하는 것이 사실 좀 생뚱맞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 공개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시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그러니까 근거들은 국가 기록물을 아까- 볼 텐데 근거들은 아까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이야기했지만-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단정 짓고 프레임을 짰다. 그러니까 근거는 라고 내가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미 세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근거가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근거가 되지. 근거 안 월북 단정한 게 예. 과했다. 무리했다는 근거는 아까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든지 자꾸 드리는 라고 계속 말씀이 써왔던 거예요, 드리는 지금까지도. 말씀이 월북이 아니라는 정말 누구보다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내라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아니, 한마디만. 예.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와 월북이 아니다라는 게 같은 말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해경수사 결론이고 이것은 결정적 월북 근거가 있을 때만 월북으로 사람을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월북자라고. 말하는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월북으로 몰고 간 근거들이 다 틀렸다는. 그래서 월북 결론을 낼 결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해경 수사 결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좀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김병욱 의원님. 네. 그럼 민주당은 이 대통령 기록물 15년간 봉인돼 있는 그 기록물을 열자고 합의할 가능성이 적은가요? 대통령 기록물을 15년간 밀봉하게끔 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네. 그거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네. 상당한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있습니까? 예, 저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아직은 봅니다. 부족하다. 자, 하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수사가 마지막 칼 끝은 그럼 어디까지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예. 그 참석한 주요 장관이 장관급 이상이 5분이에요.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그러니까 이 5분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유족의 고소가 들어가면. 그렇죠. 예. 될 것 같고 이런 월북 프레임을 짰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나 뭐 보고 없이 했을까라는 게 상식적인 이제 추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저는 연결이 좀 될 가능성이 꽤 높다.